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이고요. 즐거운 토요일이죠. 오늘 리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3,343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3,37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리플 보시면은 거래 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자, 계속해서 업비트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리플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보시면은 원래 리플 같은 경우에 5월 8일 날이죠. 자, 5월 8일 날 8% 이상 올라가면서 이때부터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5월 12일 날 이때도 8% 이상 상승을 했고요. 자, 거래량 보시면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자, 1조가 넘는 거래 대금을 터뜨려줬습니다. 자, 그런데 5월 15일 날 보시면은 이때 한때 8% 이상 하락을 했죠. 물론 마이너스 6%대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입니다. 자, 5월 15일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었죠. 자, 5월 15일 날 굉장히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바로 요거죠. 미국 법원에서 리플과 SEC 소송 합의에 대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리플이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은 이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 자,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개인들만 뭐예요? 자,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력들은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그냥 밑바닥에서 받아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각한 게 아닙니다. 자, 토레스 판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절차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예요. 리플과 SEC는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낸다면 어떻게 돼요? 미국 법원에서 승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리플은 어떻습니까? 소송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 16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리플 SEC와의 소송 마무리 앞뒀다. 최종 합의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기각을 하니까 상당히 불안한 마음들이 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부적합한 이 요청을 기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절차만 갖춰서 다시 낸다면은 법원에서 승인을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물론 리플 커뮤니티에 충격은 줬죠. 그러나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일정이 지연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명령은 리플의 항소 철회와 관련된 절차적 우려에 대한 것으로 리플의 승리는 바뀌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리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절대로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하는 이런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플 지지자인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트위터를 통해서 양측이 합의안에 도달했으며 항소 및 교차 항소 진행을 중지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했다라고 전했어요. 자, 5월 8일 날 합의 최종 단계를 위한 첫 번째 절차로 룰 62.1에 따라 명시적 판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절차적 오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차적 오류예요. 이것 때문에 기각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는 룰 60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으로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면 어떻게 돼요? 토레스 판사가
기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리플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리플을 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손실권이신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도 자신들 평균 단가 올 때까지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자, 과감하게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자, 이틀 후에 굉장히 강력한 호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리플 같은 경우 지금 나쁜 모습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실망할 필요 없다.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물량을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코인 시장은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더보기가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어요. 여기서 리플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소송은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후면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터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CM이라고 하는 이 거래소에 리플 선물이 정식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공식 제도권에 완벽하게 편입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C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는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에 합류가 됐다는 건 공식 제도권에 편입됐다라는 부분이고,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의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의 신호로 풀이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호재 뉴스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5월 19일 날 리플이 선물 ETF가 상장을 하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사죠. 그만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때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들, 자, CME 거래소에서 리플 선물 출시가 임박했다. 자, 5월 19일 날 투자자 주의를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선물 출시 후에, 자, 여기 거래소에 상장한 이후에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ME 거래소에서 조심하라고 당부를 한 거예요.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세력들의 움직임은요,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 CM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종목이 많이 있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 다음에 솔라나 있습니다. 솔라나. 네 번째로 리플이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냐면, 이 CME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에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이 됐어요.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블랙록 같은 경우도 SEC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자, 어떤 현안이에요? 리플 ETF 출시 현안에 대해서. 자,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리플 현물 ETF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매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죠. 하루 수십억 개 토큰이 바이낸스로 이동하고 있어요. ETF에 대한 기대감 어때요? 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리플 미결제 약정도 한 주간 10억 달러 자, 급증했습니다. 강세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전문가들은 리플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요, 상당히 큰 폭으로 폭발적인
상승력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2배, 리플의 5배,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올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는 거죠. 자, 메타 애플을 넘어서는 리플. 자, 25달러에서 50달러. 이 전망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예요. 자, 지금 초록 색깔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계속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최근에 리플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 자, 이제는 더 이상 늦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플 과감하게 물량을 더 담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이 변수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플 같은 경우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0% 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단타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플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현재 어떤 움직임인지, 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리플 차트 보시게 되면요, 뭐 좋다 나쁘다, 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리플 차트는 나쁘지 않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리플이 자, 8% 이상, 8% 가까이 하락을 했을 때 보시면은 이 볼린저 밴드 중단, 검정 색깔, 자,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여기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리플의 보조 지표인 이 RSI라고 하는 지표, 이 수치가 52입니다. 자, 상당히 많이 낮춰졌어요. 자, 이 지표는 20과 80으로 나눠지죠. 20은 뭐냐면요, 바닥권 신호예요. 그리고 80은 뭐냐면 이 밑바닥에 샀던 개인들이 매도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강하게 발동하는 선, 이 라인이 80선입니다. 근데 지금 수치는 52다. 그러면 80이 될 때까지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 볼링저 밴드 중단,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볼링저 밴드 중단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중단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물론 일시적으로 잠깐 이 중단을 이탈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끌어올려주면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리플의 완벽한 반등은 언제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요거를 감싸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요거를 감싸는 양봉, 요 봉을 감싸는 양봉, 요게 나오면은 그때부터 또다시 자, 랠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4,000원, 5,000원. 자, 5,000원을 돌파하는 순간 뭐예요? 역사적인 신고가, 자,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매물대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건 뭐예요? 올라갈 때 맞고 떨어지는 구간. 여기서 많이 물려 있으면요, 개인들은 자신들 평균 단가 오면은 다 던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때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자, 5,000원을 돌파하면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곱하기 40%에서 무조건 50%는 더 간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달에 자, SEC가 리플 연물 ETF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발표를 할 거예요. 6월 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5월 19일 날 있는 자, CME 거래소의
선물 ETF 출시. 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리플이 다시 한번 4,000원, 5,000원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 말씀드리지만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에 100% 몰빵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요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